세계 어딜 가든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통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봤던 한 유럽 국가에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들의 바람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이런 한국을 부러워한 중국에서 한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모르는 세계 속 한국의 위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여행 가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본 등 전통적인 관광지보다 유럽 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럽 관광지를 물색하는 와중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가 최근 큰 화제를 모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동유럽에 위치한 조지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유럽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빼어난 아름다움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의 인품으로 많이 알려진 나라이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조지아주와 헷갈릴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국가입니다. 그런 조지아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거주기간 때문입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 여권 하나만 있으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무비자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아 보통 30일에서 9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지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려 1년 365일이라는 무비자 체류를 허가해주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동안 조지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아에선 어떤 이유로 한국에 이런 특혜를 주게 된 것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조지아는 아픈 과거가 있는 국가입니다. 조지아의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로 빼어난 풍광이 있는 코카서스 산맥이 위치하고 있지만 산맥 덕분에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인구도 4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러시아의 지배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약한 국가이죠. 그렇기에 러시아에서 독립하고 국가의 원래 이름을 되찾으려던 조지아의 시도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에 지배되던 당시 조지아는 러시아어식 이름인 그루지아로 통용됐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지배받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명칭이기에 조지아에선 원래 명칭인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미약했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지아를 계속해서 그루지아로 불렀었죠. 그런데 한국은 가장 먼저 조지아라는 국호를 정식적으로 수용하며 조지아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타국에 지배당하며 나라의 이름과 언어까지 빼앗기는 아픔을 알고 있었던 한국이기에 조지아의 요청을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이었죠. 모두가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외면할 때 한국이 보여준 호의에 조지아에서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조지아에서 한국만 특별 대우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리고 올해 2월 한국과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된 것도 조지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정은 자유무역 협정의 아래 단계로 양쪽 모두 윈윈인 결과를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사실 작년부터 중국과 접촉이 강해지면서 칠러친중 행보를 보였기에 조지아와 한국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손을 잡고 있기도 한 곳이 바로 조지아인데요. 최근에도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조지아의 주요 고속도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 국가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으나 예상을 뒤집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조지아는 2018년에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을 열어 불편한 교통망을 개선하는 한편 적극적인 한국인 유치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자신들에게 돈을 받아먹으면서 한국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조지아의 불만을 느끼며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불만을 드러낸 부분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무비자 체류기간 차이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1년 365일 동안 조지아에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단 30일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조지아와 경제적 파트너십 협정을 맺고 조지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무색할 정도로 각박한 대우였죠. 당연히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30일 체류 기간을 한국처럼 1년 정도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그러나 조지아는 이런 중국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조지아 외교부는 중국만큼은 한국 같은 장기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인들을 조지아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지아의 경제와 사회 체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실제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차이나타운을 만들 정도로 외국에서도 배타적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각국 정부의 골치 아픈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멕시코 국경지대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숫자가 작년 37,439명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3,813명에 비해 무려 10배가 증가한 숫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민자 수혜 폭증은 바로 시진핑 정권 때문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 권위주의 정권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럴 바에야 해외로 도망가서 돈을 버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과 유럽으로 도망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죠. 심지어 중국 고위층 지식인들도 이 행렬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5세의 노학자 마오이스 역시 중국 공안의 감시에 못 이겨 캐나다로 도망치는 등 갈수록 중국을 벗어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조지아 역시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고 자칫하다간 조지아 전역에 차이나타운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중국인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지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까지 중국인이라고 하면 곧바로 적대적인 시선이 돌아올 만큼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호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권 파워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 더 상승했습니다. 여권 파워란 입국 전 비자 발급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국가 숫자를 토대로 순위를 산정한 것인데요.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 여권은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2위를 차지한 것도 한국인은 갈 수 없는 북한 때문이고 북한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1위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여권은 전 세계로 통하는 하이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국가로 불법 체류자도 적고 도덕성이 높아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드뭅니다. 대외 신인도 역시 최상위권이기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인의 방문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대외적으로 한국은 서방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과 두루두루 외교적인 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대한민국 여권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암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파나마에서는 중국 남성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했던 이 중국인은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한국인 행세를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큰 검사를 하지 않고 빠르게 출입국장을 벗어난다는 점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항공 출입국 검사장에서 한국인들은 프리패스에 가까워 짐 검사는 물론 질문도 엄격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새어나오는 중국인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인지 세관에 딱 걸려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도까지 있었을 정도로 미국이나 러시아 등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몇몇 국가를 제외한다면 한국인들은 입국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무척이나 부러우면서 놀라운 부분인데요. 게다가 한국의 여권 파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무비자 체류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는 베트남은 한국인들에게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비자 체류를 통상 15일밖에 허가하지 않는 베트남은 외국인들 투자가 어려운 국가라 소문이 나 있습니다. 덕분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었지만 최근 이 기간을 45일까지 늘리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첫 대상이 바로 한국으로 선정되었죠. 베트남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 상황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유일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반면 중국은 여권 파워 순위 66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에 비하면 초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인 파워나 영향력에 비하면 납득이 안 갈 정도의 여권 파워인데요.
중국 정부는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 무비자 체류 기간을 늘리고 체류허가 국가도 늘려 여권 파워를 늘려나갈 계획이라 하지만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환대받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스스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